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애니어그램을 통한 자녀 이해하기라는 주제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애니어그램의 9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유형을 토대로 내 아이가 어떤 유형에 있을까 생각해 보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아기들이 지금 어리잖아요. 그쵸? 어리면은 나는 과연 어느 유형에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아동 청소년의 주 전공이기 때문에 우리 유아를 위한 그런 강의보다는 어머님이 당장, 우리 아버님이 당장 우리 아이들을 어떠한 방향으로 아이를 양육을 할 것인가, 어떻게 멋지게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사춘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특히 우리는 또 입양이라는 하나의 주제가 더 있잖아요. 그쵸? 입양이라는 그것을 가지고 아이들이 어떻게 사춘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해서 예방 차원에 관련된 강의들을 그동안에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아까 애니어그램을 숙지했다고 생각하시고 타입별로 어떻게 이 아이들이 사춘기가 왔을 때 그 사춘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춘기의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타입입니다. 1. 애니어그램 1에 해당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애니어그램 1은 뭐예요? 우리 장유형의 아이라고 했고 제가 개혁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 말을 잘 듣는 참 착한 아이입니다. 성장에서도 부모의 기대와 희망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몸이 먼저 나가고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고 할 수 있는 아이들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대신에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무딜 수 있어요. 그래서 기대만큼 되지 않으면 초조해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특징을 보일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부모 말에 굉장히 예민하고 귀담아 들으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되지 않았을 때 초조해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럼 부모님들은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될까요? 어떤 것을 할 때 아이들이 목표를 잡고 할 때 과정에 관련된 부분들을 같이 공유해 주는 것이 좋겠죠. 요번에 1등회가 아니라 요번에 네가 요 수업에서 무엇을 배우면 좋을까?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되고 어떤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있을까? 우리 그런 식의 과정에 관련된 목표를 주시는 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만큼 잘 되지 않았을 때 초조해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느끼는 것을 이 아이가 자기 성찰로 받아들일 수 있게 그렇게 도움을 주시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분노를 터뜨리지 않고 참기만 해서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답니다. 상태가 심해지면 부모에게 심한 말을 하거나 폭력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행동은 자기 자신에게 기분 상처를 줍니다. 아이들은 몸이 먼저 나가는 거고 굉장히 부지런하고 다른 사람하고 뭘 하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부모를 만났어요. 과업 중심적으로 업무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부모가 감정이나 공감해 주거나 그렇지 않고 같이 그냥 과업적인 것만 열심히 했을 때 아이들은 어떤 것이 스트레스가 오거나 좌절이 됐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모를 수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럼 이 아이들이 사춘기가 됐을 때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학교에서 친구 문제가 있거나 다른 스트레스하고 과하게 됐을 때 빵 하고 터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를 어루만져 주고 아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목표를 주고 그 과정을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것들, 기대만큼 뭐가 안 나와도 그걸 초조해야 할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들을 말을 해주는 게 필요하고요. 감정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아요. 감정 단어를. 근데 부모가 감정을 잘 알아주는 부모를 만나면 상관이 없는데 똑같이 과업 중심적인 부모를 만났을 때 아이들은 그냥 쌓아둔다는 거죠. 착한 아이, 말 잘 듣는 착한 아이 그런 상태에서 쌓아두었을 때 나중에 사춘기가 됐을 때 확 폭발하고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 이 아이들은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걸 같이 하는 게 좋고요. 부모 자체가 아이를 공감해주는 단어를 같이 써주거나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 1번 타입의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이 해줘야 될 역할은 뭘까요? 부모가 지나치게 많은 기대를 드러내어 부담감을 주지 않아야 됩니다.
아이 자체가요, 목표지향적이고요, 굉장히 되게 높은 아이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부모가 너 꼭 이렇게 해라, 뭘 잘해라 하고 기대를 드러내면은 아이는 되게 많은 부담감이 주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부모가 기대를 안 할 수는 없어요. 부모는 기대를 하되 마음을 숨기세요. 그리고 그래, 물론 그걸 잘해서 너가 1등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는 과정에서 너는 뭘 배울 수 있겠니? 뭐가 즐거울 수 있겠니? 하면서 과정을 같이 한번 리뷰해 볼 수 있게 해주고요. 목표 자체를 조금 낮출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편안하고 온화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 화가 나면 참지 말고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가정이 아까 그 개혁가 1번 타입이 되게 많다 그랬잖아요. 한국의 가정들이 대부분 개혁가라 그랬을 때 집안 자체 흐르는 분위기가 감정, 아유 오늘 어땠어, 뭐 했어, 오늘 네가 해주니까 고마워, 이런 말들 곰살마 같아서 잘 못하는 집들이에요. 그냥 그래, 너 오늘 해라, 뭐 해라, 열심히 해, 이게 다예요. 아이도 그렇게 살아요. 이 장유형의 1번 타입의 아이들은 감정적인 부분에 타인의 공유를 받거나 뭐 다른 사람을 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업무 중심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부모가 안 되더라도 노력해 주셔야 돼요. 부모가 그런 말을 먼저 해줄 수 있게 해주는 것들. 그래서 아이가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느껴볼 수 있게 해주는 것들. 이 친구들은 사실은 그 1번 유형의 아이들은요, 그렇게 부모 속을 많이 썩히는 아이들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안에 뭔가 좀 쌓아놓은 부분들이 있을 때 부모하고 풀기보다는 친구나 다른 사람들하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근데 우리 아이가 입양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입양 문제라고 하기엔 좀 뭐하지만 그게 만약에 문제로 대두됐다라고 했을 때, 공개 입양이라는 건 알지만 사춘기가 됐을 때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는 시기가 올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누구인가부터 시작해서 안 오면 이상한 거죠, 사실은. 왔을 때 이게 부모도 1번 타입이고 아이도 1번 타입이면 서로 그걸 얘기를 하고 그렇게 풀지 않고 서로 각자의 고민을 밖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내공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2번 유형의 사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2번 유형의 아이가요, 사춘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는 어떤 지혜가 있을까요? 타인에게 자신을 맞추어서 사람들로부터 애정을 획득하려고 합니다. 자, 2번 유형이 어떻다 그랬어요? 인정 욕구도 많고 다른 사람하고 공감하고 다른 사람하고 관계 맺고 이런 걸 되게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감정에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아이들이고 눈치도 많이 보는 아이들입니다. 근데 우리 입양 가정에 아이가 2번 타입의 아이라 그러면 부모 눈치를 많이 보겠죠. 부모가 원하는 말을 많이 하려고 하고 부모한테 인정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생각과 의지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이 생각한 만큼 애정을 받지 못하면 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래야 하는가 하며 원망하며 피해의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아이들 같은 경우 과하면 거식증이나 석식장애가 있는 친구들도 생길 수 있대요. 자기 안에 있는 마음의 스트레스를 관계 중심으로 풀기 때문에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스트레스가 더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입양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신에 그건 있습니다. 공감 대화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되게 잘 됩니다. 이 2번 유형의 아이들하고요. 그래서 그 공감 대화를 잘할 수 있는 것은 부모의 역량인 거죠. 그렇죠? 부모가 아까 8번 역량이거나 다른 사람을 좀 지시하거나 이런 역량이라면 이 2번 타입의 아이는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자신의 이야기를 잘 할 수 있게 그런 기회를 주는 것들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2번 유형의 아이들은 대인관계에서 마음고생을 좀 많이 합니다. 예, 관계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신체적인 것을 호소하지 않을 수 있게 예술 프로그램이나 동화 읽기나 이런 거를 통해서 자기를 잘 표현해보고 자기를 관찰하는 것도 좀 예방 차원에서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번 타입을 갖고 있는 이 아이의 부모님은 어떻게 해주면 도움이 될까요?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차분하고 지속적으로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나는 표현해줬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는 부모 눈치를 보는 아이는 충분히 받았다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진심으로 왜냐면 이 아이는 관계 중심이기 때문에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많이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입양 아이들은 더 그럴 거 아니에요. 너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야. 너란 아이가 우리 집에 와서 엄마는 너무 행복하다. 너는 우리 집의 축복이다. 이런 말들을 굉장히 지속적으로 차분하게 많이 해주는 게 좋고요. 많이 어루만져 주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쓰다듬어 주고 아이들은 아까 관계 중심적인 아이들은 상황에 따라서 긴장을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몸을 릴렉스 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아 내가 충분히 사랑받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애정과 관심을 적절하게 쏟아주는 것이 좋다. 9가지 유형 중에 이 2번 유형이 애정 표현을 제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럴 수도 있어요. 이 아이들은요 너무나 관계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 하기 싫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칭찬받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걸릴 수도 있어요. 부모님들이 그런 부분을 미연에 알고요. 아이들이 그러지 않게 될 수 있게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아이들은 충분히 울음도 많이 흘려요. 울 일이 많아요. 네, 뭐 슬퍼서도 울고 기뻐서도 울고 울 때 합법적으로 울음이 정당하다는 것을 아이가 충분히 울 수 있게 해주고 그다음에 쓰다듬어주고 감정이 어떤지 물어봐주고 이렇게 접근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3타입, 3유형의 사람들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그 가슴 중심에 있는 3번 유형의 사람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3번 유형의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가 사춘기가 왔을 때 이 사춘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3유형의 아이들은요, 주위로부터 압력이나 정신적인 압박에도 아주 강합니다. 공부를 잘할 확률이 높아요.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정말 스케줄표를 만들고 조율을 하고 자기 스스로 타임 스케줄러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스스로 아주 영악스럽게 잘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만큼 주위로부터 오는 압력이나 정신적인 압박에도 이 스스로가 자기가 효율적으로 잘 버틸 수 있는 힘이 아이들한테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대부분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성장합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영악스럽다, 여우 같다, 아니면 자기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3유형에 있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확률이 참 높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주 뛰어나고 주변에도 우수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한 사람들입니다. 욕구 중심형이에요. 욕구가 굉장히 강한 욕구를 갖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욕구와 기대치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잘 이제 격려해주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모든 일을 잘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주위의 인정 욕구를 많아서요. 그런 걸로 인해서 약간 거짓말을 하거나 사람들의 눈을 적당히 속이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는 아이들의 마음은 인정해주지만 거짓말을 하거나 사람들을 속이거나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혼을 내주실 필요가 있겠죠. 만약 좋지 않은 친구와 사귀게 되면 절도나 사기를 할 그런 우려도 있어요. 왜냐면 머리가 좋고 자기 관리를 굉장히 잘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약간 여우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잘하는 부분은 지지하고 격려해 주는 게 맞겠지만 안 좋은 친구를 만나거나 뭐 좀 다른 나쁜 일들에 될 때는 어떤 집들은 이 아이가 약간 그런 게 있어도 애가 공부를 잘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부모가 있어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따끔하게 혼날 건 혼내는 부분들. 오히려 이 3유형의 아이들은 제가 봤을 때 그 아이들 중에 3유형의 아이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3유형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다고 그러거든요. 오히려 3유형의 아이라 그러면 입양 문제가 겉으로 튀어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효율적인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매여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보인다고 해서 상처가 없는 건 아니에요. 보이지 않을 뿐이라는 거죠. 자기 인생에 그런 걸 생각하는 게 도움이 안 돼 하고 묻어둘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묻어두는 문제들이 나중에 상처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엄마하고 나눌 수 있게, 아빠하고 나눌 수 있게. 사춘기에는 그런 얘기 안 나눕니다. 차라리 초등학교 시기서부터 좀 나눌 수 있으면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3유형의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까요? 이런 아이들은 굉장히 효율적이고 잘 여우같이 자란다고 했죠. 어설프지 않아요. 그래서요, 약간 애늙은이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속일 줄 압니다.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들여다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는 게 도움이 되겠죠. 아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입양을 했어. 그러면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했을 때 내가 이 시간에 입양 부모를 찾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잘하는 거를 더 개발하는 거가 관심이 있고, 어떤 면에서는 내가 입양이 됐다는 걸 숨기고 싶어요. 왜? 성공지향적인 아이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그냥 숨기고 집에서 얘기를 안 한다고 해서 그 아이 안에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그런 얘기를 안 한다 그러면 엄마는 아무개가 그 입양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네가 공개 입양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데 궁금해하지 않고 궁금하다는 얘기를 안 하거나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게 오히려 혹시 가슴속에서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혹시 엄마 가슴 아플까 봐 얘기 안 하는 거 아닌지 걱정돼.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 나는 괜찮아. 아, 그게 괜찮니? 언제든지 힘들면 엄마한테 그런 얘기 해줘야 돼 하고 우리가 먼저 마음의 물꼬를 열어놓으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춘기 이후부터는 부모와 정신적인 교류가 좀 소원해질 수 있어요. 이 친구들은 관계지향적인데 아주 여우처럼 관계를 잘하는 아이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친구 관계나 밖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자기를 잘 돋보이고 싶어하고 자기가 잘하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신경의 에너지가 다 밖으로 가요. 그래서 부모하고는 관계가 약간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춘기 오기 전에 관계를 좀 더 돈독하게 해놓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부모는 성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굉장히 목표지향적이고 성공지향적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목표지향적이고 성공지향적인 거는 맞는데 자신의 인생에 흠집이 나거나 내가 입양이라는 건 이 아이한테 흠집으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나 얘기하는 거 싫고 이렇게 스토리로 흘러간다 그랬을 때 요거는 조금 그렇다고 넌 입양이 맞아 막 각인시키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상처를 한 번씩은 보듬어서 볼 수 있게 해줄 필요가 있고, 성공의 목적 지향적으로 가는 부분들을 어떻게 인성교육이라고 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인성교육을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가끔씩은 편안한 마음을 갖고 자신의 감정을 차분히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하고 뭐 산책하는 것도 좋고요. 또 이 친구들은 어떠냐면요. 문화생활 같은 거를 해도 조금 럭셔리한 걸 하는 걸 좋아해요. 조금 자기가 약간 돈나 보이고 약간 그렇게 사는 부분에 있어서 그냥 그런 거에 대한 좀 성취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뭐 일반 아이들하고 좀 다르게 돈나 보이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엄마랑 같이 뭐 그림 구경을 간다던가 발레를 보러 간다던가 이렇게 약간 우아스러운 부분을 추구할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허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이의 그런 부분을 조금 빛나게 키워주시면 아이 자체가 굉장히 고귀하게 클 수 있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이제 4유형의 사람입니다. 4유형의 사람들. 4번 유형의 아이들이요. 키울 때 조금 힘들어요. 사춘기도 조금 더 힘들게 옵니다. 왜냐하면 4번 유형의 아이들은 이 예술가 유형의 아이들이에요. 예술가 유형의 아이들은 감정적인 부분에 굉장히 충만하고 예민할 수 있는 아이들이죠. 그래서 조금 까탈스럽거나 좀 다른 아이들하고 약간 다른 느낌이 들 수도 있고요. 굉장히 뭐 엉뚱할 수도 있어요. 그 엉뚱하다는 게 혼자 뭐 시를 쓰고 있거나 뭐 그런 류의 아이들이 있잖아요. 약간 감정의 기복이 약간 있을 수도 있고 약간 불안정해 보일 수도 있고 약간 그럴 수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거나 자신에 대해 흥미를 가져주지 않으면 쉽게 상심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는 특히 아까 2번 유형 아이들 공감 많이 해주라 그랬잖아요. 그쵸? 2번 유형의 아이들은 그렇게 했을 때 또 부모 눈치를 많이 봐요. 근데 4번 유형의 아이들은 어떠냐면 그 혼자 있는 시간이 일정 시간 좀 필요하고요. 조금 예민하고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엄마랑 아빠랑 같이 나눠주는 게 좋다는 겁니다. 친구 관계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같이 이야기 나눠주는 것들, 네가 어땠는지, 그리고 그 예술적인 기질들이 약간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들 하나씩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피아노를 친다던가 뭐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씩 개발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반대로 사람들이 간섭해보면 사람들의 간섭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굉장히 독자적이고 자유분방한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스케줄을 탁탁 차놓고 그 안에서 이거에 저거에 이렇게 했을 때 아이들 숨 막혀서 못 견뎌요. 얘네들 일정 시간에 자기만의 자유로운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할 때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요. 자율적으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모가 다 해주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엄마가 어떤 부분을 도와주면 좋을까? 아이한테 물어보고 그 부분을 도와줄 수 있게 해주는 것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자기만의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한 아이들입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자신감을 상실하고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 자기 혼자 있는 시간을 조금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고요. 좀 책이나 이런 부분을 어릴 때부터 많이 읽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아이한테 도움이 됩니다. 사춘기에 접어들어서 반항적인 태도를 좀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반항적인 태도라는 것은 부모하고 사이가 좋았던 아이들은 약간 까칠하게 부모를 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부모님이 훈육을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관리하는 부모님이었다면 사춘기의 아이가 약간 반항하는 태도가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긋진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입양이라는 문제의 화두가 됐을 때 사실은 제일 많이 감정적으로 괴로워하거나 할 수 있는 아이는요, 이 4번 유형의 아이들입니다. 4번 유형의 아이들은 끊임없이 자기는 누군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하는 아이들입니다. 그 자기 존재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하는 것이 사실은 예술성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입양은 나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다른 아이들도 다 혼란스러워하는 입장에서 특히 4번 유형의 아이들은 감정적인 부분에 굉장히 충실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많이 혼란스러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의 부모님들은 그런 예민한 부분의 것을 미리미리 알고 같이 좀 공감해주는 태도를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4번 유형 타입의 아이를 두고 있는 부모님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정을 충분히 표현해 주는 것이 좋다. 자, 아이들한테 어느 아이들이나 어떤 유형의 아이들이나 애정을 충분히 표현해 주는 것이 되게 도움이 돼요. 그쵸? 예. 하지만 아까 말한 가슴 유형의 아이, 아까 3번 유형의 아이는요, 자기가 그걸 효율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2번하고 4번 유형의 아이들은요, 특히 더 많은 애정을 충분히 표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너가 있어서 너무 행복해. 우리 딸이 엄마 도와주니까 너무 좋은데? 이런 자존감을 올릴 수 있는 말들을 많이 해주세요. 이 아이들은 굉장히 관계지향적인 아이들입니다. 특히 4번 유형은 자기 감정에 굉장히 충실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애정 표현을 충분히 해주는 것이 많이 해주면 많이 해줄수록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자유롭고 자유분방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과도한 간섭은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기 때는 말을 듣는 것 같지만 사춘기 시기가 됐을 때 이 아이들은 간섭받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과도한 간섭은 삼가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 아이가 나오고 있어요. 아이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들은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럼 어떻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이 양육에 있어서 스트레스 받는 부분들을 건강하게 다른 부분으로 잘 해소를 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엄마가 따발총을 날리듯이 타타타타타타 하잖아요. 그쵸? 뭐 다른 유형들은
그렇다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 4번 유형의 아이들은 그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할 때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을 수 있게 아이를 얘기를 잘 하는 거. 그리고 화를 낼 부분도 있어서 부모가 막 화내지 말고 좀 성숙하게 화를 내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성숙하게 화내실래요? 제가 다양한 방법들을 다른 세션 교육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좀 응용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되게 4번 유형의 아이들이 손이 조금 많이 가요. 뭐 남자친구 사귀는 거나 여자친구 사귀는 거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예민하고 일상적인 부분에서 약간 조금 더 예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봐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감정 중심적으로 잘 봐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혼낼 때도 아까 예를 갖춰서 혼내라 그랬잖아요. 이거가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엄마가 좀 화가 많이 나는데 너는 어떤 면에서 그런지 너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 아, 그러냐? 그럼 엄마가 너를 얼마나 기다려주면 좋겠니? 근데 이렇게 고급스럽게 말하면 아이가 말을 잘 들을 것 같죠? 말 안 들어요. 여러분. 그래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4번 유형의 아이들은. 아시겠죠? 네. 키우는 게 약간 예민합니다. 하지만 성장에서는 또 그렇게 다정다감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고요. 이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약간 너 스스로가 독특한 존재라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말이야, 네가 독특하다는 게 아니라 사람은 근본적으로 존재적인 의미에 있어서 누구나 귀한 생명이고 독특한 존재라는 부분들을 알려주는 것들. 뭐 옷을 입거나 이렇게 할 때 아이는 조금 다른 아이하고 옷을 같이 입거나 이런 걸 싫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주도적으로 좀 옷을 입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해주시고요. 이 4번 유형의 아이들은 일정 시간 자기만의 시간을 좀 갖는 게 필요한 아이들이에요. 자기만의 아지트에서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것들. 뭐 형제가 좀 있다 그러면 그래도 이 아이가 갈 수 있는 공간에 자기가 사색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뭔가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들을 조금 할애할 수 있는 공간을 아이한테 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소개할 그 유형은요, 5번 유형의 아이들입니다. 5번 유형의 아이들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직면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자, 5번이 어때요? 감정적으로 묻으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직선적인 의사소통하지 않는다 그랬죠? 약간 떨어진 상태에서 관찰을 하거나 분석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엄마 나 이래 하고 자신의 감정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과 직면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주위 사람들과 친밀하고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좀 부담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아, 도대체 쟤는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류의 아이들 있잖아요. 근데 이런 아이들이 이제 입양을 이 아이가 알고 있고 입양을 표현하지 않아요. 사춘기엔 특히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런 이야기를 부모가 먼저 좀 얘기해 주는 것들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많은 친구들과 사귀지 않고 소수의 친구들과 아주 오래 사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5번 유형의 아이가 있는 집은 이사를 자주 다니는 거를 반대합니다. 어떤 상황에 빨리빨리 적응하는 유형의 아이들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 적응해야 되는 거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유형의 아이들이거든요. 그럼 뭐 애들이 예민할 때 초등학교 뭐 4학년, 5학년 시기에 전학을 가거나 이렇게 했을 때 빨리 적응이 이 아이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소수의 아이들하고 오래 사귀는 걸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안정된 상태에서 전학을 많이 하지 않고 친구들을 넓은 친구의 관계가 아니라 좁지만 오래 사귈 수 있는 친구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그런 관계들 많이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부모에게 뚜렷하게 반항하는 경우가 없어요. 사춘기가 되어도 비교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자기 내면에서 되게 생각이 많은 류의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춘기 때는 부모가 이 아이를 다 커버해 줄 수 없을 때는 이 아이의 이모나 동네 뭐 언니나 교회 언니나 이렇게 해서 같이 친하게 지내고 자기를 오랜 시간 봐와주고 자기의 마음을 떠듬떠듬이라도 표현할 수 있는 주변의 지인을 만들어주는 게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만
자신의 반발심을 불쾌한 표정이나 짜증을 통해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간섭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부모가 자기 방에 와서 막 방 뒤지고 막 이러는 거 싫어합니다. 어떤 경우는 자기가 그런 게 싫어서 방 정리를 잘 해놓는 아이들도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당해도 그다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중심적이지 않아요. 이 친구는 머리 유형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친구 역시 일정 시간 자기가 사색할 수 있는 시간하고 공간을 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장 유형의 엄마가 너무 지나친 간섭을 하거나 그러면 엄마하고 딱 담을 쌓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마음에 엄마가 좀 들어가도 되겠니? 이런 식의 뉘앙스로 아이를 대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O 유형의 아이를 갖고 있는 부모님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이가 제일 편하게 느끼는 때는 부모가 자기를 이해한다는 말을 해줄 때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자기를 잘 표현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자기를 잘 표현하지 않는데 부모가 아이를 어떻게 이해해 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시간을 주고 천천히 아이의 행동을 읽어주면서 아무개야, 너가 그런 말을 잘 안 해서 모르겠는데 엄마가 봤을 때는 지금 너의 마음이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불편한 것 같은데 엄마가 좀 이해한 게 맞을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그러면 우리 엄마가 내가 나의 속 이야기를 다 하지 않아도 엄마가 나를 이해해 주는구나 라는 걸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해주시라는 겁니다. 주위 사람들이 자신을 포근하고 부드럽게 감싸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 아이는 사춘기의 혼란을 자기 혼자서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얘는 누구랑 같이 떠들썩하게 극복하는 류의 아이가 아니에요. 어떤 혼란이 왔을 때 자기가 분석하고 자기가 정리가 돼야지만 끝나는 아이입니다. 그럼 이 아이가 분석하고 정리를 하기 위한 사전 데이터를 주는 게 누구의 몫이에요? 부모님이 긍정적인 데이터를 주는 것이 부모님의 몫이라는 겁니다. 좋은 말들, 좋은 지표들, 다양한 경험들 이런 거를 통해서 아이가 그 혼란을 잘 경험할 수 있게 기다려주는 것들. 엄마가 언제든지 필요하게 너 옆에 있을 거야. 우리 할 수 있는 거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혼자서 해결을 해야 돼요. 이 아이들은요. 그래서 충분한 시간하고 아이한테 공간을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너무 다그치지 마세요. 이 아이들은 다그쳐버리면 문을 쏙 닫아버리고 도망가 버린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다그치시면 안 됩니다. 6번 유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6번 유형을 갖고 있는 아이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아이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6번 아이들은요, 걱정이 정말 많아요. 특히 학교를 다니는 과정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아이들한테 과업을 이수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과업을 이수해야 된다는 부분에는 불안함이 같이 올라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불안하고 내가 어떻게 감당을 못할 것 같은 부분이 올라오기 때문에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의적인 생각으로 고민에 자주 빠지는 성격으로 자존감도 잘하면서도 난 이런 거 왜 이렇게 못할까 막 이런 거 저렇게 비가 오면은 나 집에 어떻게 가지 막 걱정 많은 유형 아이들 있잖아요. 항상 근심 걱정을 많이 하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기대와 뜻에 따르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배 아픈 아이들이 많고요. 소화가 안 되는 아이들이 많고요. 머리가 아픈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평상시 몸을 많이 쓰거나 땀을 많이 흘리거나 이렇게 해서 얘가 릴렉스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모가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 역시 굉장히 성실해지려고 노력하는 류의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친구들 뭐 캠핑이나 물론 유형별로 이 캠핑이나 이런 자연을 접하는 것이 되게 도움이 다 많이 되지만 특히 6번형의 이렇게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걱정이 많은 유형의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다양한 자연 환경에서 접해서 릴렉스하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어떤 문제점을 느끼게 되면 정반대로 아주 반항적인 아이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감정적으로 무시하거나 이렇게 돼버리면은
아주 공격적으로 신경질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이런 6번 타입의 아이들은 충성가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한 만큼 아이들도 부모를 공경합니다. 부모를 자신의 이상으로 여기며 부모와의 독립을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아이가 입양했는데 보세요. 나를 낳아준 엄마나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자기가 궁금증이 있는 그것 자체가 현재 나를 길러주는 엄마한테 배반의 행위가 아닌가 하고 혼자 굉장히 괴로워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를 오히려 부모님이 역으로 다독거려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인간관계 갈등과 좌절감이 좀 많아요. 그래서 두려움하고 의심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호흡요법이나 해서 긴장을 풀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같이 해주는 것들. 아, 나의 몸에 이런 스트레스가 나의 몸에 쌓이는구나 라는 걸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알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6번 타입을 갖고 있는 아이의 부모님들은 아이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아이를 항상 편안하고 성실하게 응대해 줘야 됩니다. 아이가 뭔가 질문했을 때 됐어 뭐 이게 아니라 눈을 마주치고 정말 성실하게 응대를 해 주셔야 돼요. 또한 아이에게 지나치게 많은 것을 기대하면 아이가 심한 부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기대를 하지 마세요. 너한테 많은 기대를 안 한다. 하지만 너가 이렇게 해서 즐거웠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조심스럽게 배려를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7번 유형으로 가겠습니다. 7번 유형의 아이들은요, 들썩들썩 떠들썩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가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요. 항상 자신감이 넘치고 엄청 활발합니다. 친구들 엄청 많이 몰고 다닙니다. 이 아이들이요. 사람들이 자신을 비판하거나 충고하면 그것은 자신의 훌륭한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석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대요. 사춘기에 접어들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하게 분별력으로 없어지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충고를 건성으로 듣거나 농담으로 얼버무리거나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충 흐지부지 하려고 하는 그런 생활 습관이 있다 그러면 그 생활 습관에 대한 교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지나치게 간섭하면 오히려 이게 역으로 폭력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생활 태도를 좀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좀 해주는 부분들. 근데 공부를 조금 안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친구들이 원체 많기 때문에 친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공부를 약간 등하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번 유형의 아이를 갖고 있는 부모님들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까요? 자신의 능력이 충분히 인정받고 있다고 느껴지면 명랑하고 아주 착한 아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많이 해줘야 돼요. 물론 좀 변덕스럽고 무성의한 태도가 좀 부모로서는 걱정스러워. 왜냐하면 아까 뭘 시작했을 때 끝마무리 안 해요. 책임감도 없고 약간 그런 것이 무성의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아이의 개성을, 아이의 스타일을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공부를 약간 안 할 확률이 크지만 그래도 사회적으로 나갔을 때 자신의 일을 똑부러지게 할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책임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공부의 이외에 사람으로서 책임감이나 인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정은 읽어주되 이 아이가 안 되는 것은 똑부러지게 혼을 낼 필요는 있지만 공부 갖고 아이를 너무 잡으셔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과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는 자세가 중요함을 이해시켜야 됩니다. 왜 뒷마무리가 조금 흐릿할 수 있어요. 뭘 하고 있는데 이게 금방 실증이 나고 다른 걸로도 옮겨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부로 그렇게 하면 정말 싸움이 되지만 일상적인 생활 안에서 생활 패턴은 어릴 때부터 좀 잡아주시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제 8번 유형의 아이들입니다. 8번 유형의 아이들은요. 기를 때부터 약간 조금 자기 주장이 강해요. 자신이 납득하지 못하는 권력자에게 반항하고 반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주장이 엄청 강해요. 근데 만약에 집에 아버지가 8번 유형이라 그러면 둘이 엄청 부딪히겠죠. 하나 가출할걸요? 아이가 가출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8번 유형의 아이들은요. 반항하지 않게 좀 근데 책임감은 또 엄청 강하고요. 자존심도 엄청 강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책임감을 강조하거나 이렇게 해서 아이 스스로가 할 수 있게 도움을 주셔야 되겠죠.
사춘기에는 부모에 대해 의문을 많이 품는 우리 내 부모는 왜 그럴까? 막 이렇게 그런 게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딱 입양하고 맞물렸을 때 약간 복합적인 양가적인 감정을 느낀다는 거죠. 그럴 때 얘네들은요, 엄마, 내 엄마 찾을 거예요. 막 이렇게 막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애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부모가 모범적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뭐 아버지가 도박을 하거나 매일 술을 드시거나 뭐 이런 거 안 돼요. 얘네들은 부모가 생각해서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대들 수 있는 아이들이라니까요. 따라서 부모가 아이를 강하게 누리면 아이도 지지 않고 거칠게 대들곤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는 부분들에 있어서 네가 성격이 되게 강인하고 그렇다라는 거 안다. 엄마가 이해를 하지만 이 단체 생활에서 네가 약간 누그러뜨리는 걸 배워야 되는 거니까 조금만 노력해줄래? 그래서 아이가 그렇게 노력하면 너무 고맙다. 너처럼 개성이 강한 아이가 그거를 이렇게 누르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니? 너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정말 마음이 큰 아이다.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짜증을 내거나 안전보조를 못하면서 집이나 밖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문제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부모가 절대로 이 아이는요, 강압적으로 키우면 안 됩니다. 강압적으로. 그래서 아이가 뭐 화를 내거나 이렇게 다혈질인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뭐 운동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본인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누가 스트레스를 주는 게 아니라요. 자기 주장이 강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단체 생활이나 이런 거에서 자기 주장이 안 될 확률이 많잖아요. 그럼 다혈질로 열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평상시 뭐 다른 거 안에서 지가 좋아하는 거 안에서 풀 수 있게 그런 안전장치를 조금 마련해 줄 필요가 있어요. 8번 유형의 부모님이 해야 할 역할은 뭐가 있을까요? 부모가 할 말이 있으면 어물쩍 넘기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지적해야 됩니다. 의사소통이 정확해야 돼요. 아이들도 정확해야 되고요. 부모도 정확해야 됩니다. 아이의 거친 말투와 행동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고 냉철한 태도로 너의 그런 태도는 엄마를 속상하게 하고 슬프게 한다라는 걸 알려야 되겠죠. 그래서 부모의 심정을 잘 전달하는 과정들. 얘한테 감정적으로 막 해대거나 그런 거 도움 안 돼요. 논리 정연하게. 어떤 엄마들은 아이의 말발에 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사실은. 이런 식으로 아이를 대하면서 그 아이 스스로 자신의 격렬한 감정을 통제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게 해주라는 거죠. 그걸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아이의 능력이죠. 그 부분을 칭찬해 주라는 겁니다. 그 아이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상냥함과 자신의 약한 모습을 조금씩 겉으로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누르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자기를 잘 드러낼 수 있게 해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9번 유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번 유형의 아이들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이 아이들은 얌전합니다. 얌전하고 사람들하고의 대립하는 걸 별로 싫어합니다. 운동 경기 같은 것도요, 여러 명하고 뛰어다니고 경쟁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혼자 하는 걸 좋아할 수도 있어요. 사춘기가 되어도 커다란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면 자기 자신을 방어하고 고집불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에 약간 취약하긴 하지만 그냥 그 분위기 자체를 좋게 만들어주는 것들. 그리고 어느 누구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고 행동을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최대한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는 아이의 이런 모습에 당연히 짜증이 나고 그렇게 된 부모가 심한 말을 하고 점점 아이가 대화하고 단절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한테 스트레스를 부부싸움하거나 그럴 때요. 9번 유형의 아이들 앞에서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냥 무딘 척하고 아무런 표정도 없는 것처럼 무덤덤하지만 그런 부분에 되게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9번 유형의 아이들은 외부의 쉽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외부적으로 오는 부분에 의해서 스트레스에 관련된 부분들을 부모가 좀 잘 차단해 주는 것을 해줘야 되고요. 목표지향적이지 않다 그랬잖아요. 목가적이에요. 부모 입장에서 속이 막 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아이한테 어떤 목표를 주고 그 목표를 조금 해나갈 수 있게 해주면 아이가 성장지향적으로 이제 잘할 수 있게 되겠죠. 예, 그런 것들 사회적인 자극이나 그런 거를 부모가 좀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엉거주춤하고 우유부단한 태도 때문에 어디 가서 따돌림을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감정적인 대화를 먼저 공감해주는 대화를 해주고 어떤 필요한 거를 할 때 적절하게 요구하는 방법도 우리가 사회기술 훈련이라 그러잖아요. 있죠? 그런 것도 부모가 먼저 좀 모델링이 되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9번 유형의 아이의 부모님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면 좋을까요? 이러한 아이에게는 지나치게 많은 기대를 걸거나 요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6번도 사실 그랬잖아요. 그쵸? 턱에 막 걸려요. 많은 걸 요구하지 마세요. 아주 작은 거지만 조그만 거를 아이가 해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을.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욕구가 충족됐을 때 오는 기쁨을 아이 스스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걸 하라는 겁니다. 결론은 서두르지 말고 인내심을 갖고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줘야 됩니다. 조금 늦된 아이일 수 있어요. 뭐 친구들은 뭐도 하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목표도 많은데 얘네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주면 주는 대로 이렇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는 속이 좀 터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인내심을 갖고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어느 날 철이 들었을 때 자기 마음에 힘이 생겼을 때 탁 차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아이들한테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믿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아이를 추켜 세운 듯한 말을 자주 해주면 아이도 자신감을 갖게 되고 적극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물론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9번 유형의 아이들은 목표 성취도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잘했어 훌륭해. 이거 하니까 너무 좋다. 아니 우리 아들이 엄마 카레를 해줬네. 짱 맛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생활 안에서도 아주 작은 목표들 뭐가 있을까요? 저는 공부에 대한 목표를 세우라는 말은 못 하겠어요, 여러분들. 아니면 독서를 한다라 그러면 책 한 권을 읽고 이렇게 독서를 우리가 아이들이 뭐 감상평을 쓰거나 이렇게 했을 때 했니? 잘했어. 그게 아니라 너무 잘했어. 독서평 같이 읽어주고 엄마가 맛있는 거 사줄게 하고 좀 이렇게 과잉 칭찬을 통해서 아이들이 으쓱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단계를 갈 수 있게 해주라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하다 보니까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이 너무 많죠, 여러분들. 그쵸? 우리 때는 그렇게 안 자랐어요. 그냥 자기 개성이 어딨어요? 그냥 부모가 양육해주는 대로 그냥 컸죠.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개성을 굉장히 많이 중시하는 시대고요. 또 이왕이면 우리가 많은 정보가 있는 상태에서 아이의 개성에 맞게 키워주면 더 좋잖아요. 그쵸? 특히 우리 아이들은 아까 말한 입양이라는 그거를 마음에 갖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자기 성향에 맞게 그 안에 있는 입양을 어떻게 해요? 진주가 될 수 있게 자신의 인생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꽃을 피울 수 있게 우리 엄마하고 아버지가 좀 물꼬를 틔워주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애니어그램으로 아이들 성격을 알아보는 것까지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